한국은 중국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을 키워준 나라는 중국인데도 그들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주변국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학교 교사의 말이나 교과서에서도 한국의 역사 왜곡은 물론 눈앞에 보이는 진실마저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있죠. 그렇게 사회에 나온 중국 학생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외우며 살고 있고 외국에 가서도 그들의 기행은 흔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온 사연 또한 마찬가지이죠. 국제정치학 수업 시간에 있던 토론 현장에서 중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이 열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셀레나라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잡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격지심이 있는 편인데요. 바로 미국의 역사는 무척이나 짧고 유럽의 역사적 진실에 늘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인 학생과 독일인 학생이 역사 논쟁을 했고 현대 정치에서 양국 학생이 자국 정치의 상황을 논하며 자국의 현실에 대한 은근한 자랑을 했거든요. 저는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영국인 학생과 독일인 학생의 열띤 역사 논쟁을 지켜보며 그들의 주장 속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국인 학생은 자국의 오랜 역사와 제국주의적 유산을 자랑하며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영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경제적 기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와 법률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반면 독일인 학생은 독일의 현대 정치적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분단에서 통일을 이루었고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유럽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독일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증거입니다. 라며 독일의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발전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을 조사해보세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배경에 어떤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급된 사실이 신기했고 왜 하필 한국일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교수님은 과제의 목적을 설명하며 한국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정치적 체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산업화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과제가 저에게는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의 과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이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난한 나라에 불과하다고 봐요. 한국은 정말 자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나라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고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들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사실 한국의 발전은
외부에서의 지원 덕분에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의 주장이 끝난 후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반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낸 나라예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 발전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K-팝이나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을 보면 그만큼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중국인 학생은 고개를 젓고 그렇다 해도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일 뿐이잖아요. 그 경제 성장이 표면적으로만 보이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물론 한국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발전은 단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발전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영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의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사한 것은 한국의 고대 역사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 왕국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대 한국이 이미 중앙집권제도를 발전시킨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에나 중앙집권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훨씬 앞서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한 것이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영국인 친구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말 놀라워. 고대 한국은 이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정치 구조와 비슷한 형태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니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고대 한국의 발전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앙집권제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권이 확립되었고 지방의 권력을 중앙에서 통제하며 국가를 운영한 방식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유럽에서 중앙집권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빨리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정도 체제가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유럽에서 그런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발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하면 한국은 정말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저는 말하며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정치적 안정과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조선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며 한국이 역사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편찬한 과정과 그 중요성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각왕의 통치와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관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작업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관들은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을 저지를 때도 그것을 기록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영국인 친구가 말하며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니 라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정말 대단해. 그 시대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그만큼 역사를 소중히 여겼던 나라라는 게 느껴져.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의 편찬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사관들은 왕의 잘못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도 기록하며 그 당시의 사회와 정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진실을 담고자 하는 의지와 역사를 중시하는 정신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경제나 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룬 거야. 라고 저는 말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경외감을 더 느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정치 체계와 사관들의 역할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을 넘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온 나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되었고 우리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조선은 정말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나라였죠. 영국인 친구가 말하며 조선 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 같은 중요한 기록도 있잖아요. 승정원 일기는 왕의 일상과 정치적인 결정들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였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맞아요. 승정원 일기는 실제로 왕의 명령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공식적인 기록물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록들은 시간의 흐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당시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영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관리들이 정말 철저히 일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관들은 왕의 실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잘한 점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으니까요. 그만큼 진실을 중요시했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중국인 학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 기록은 너무 지나치게 왕을 미화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왕이 잘못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왕의 잘못도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 당시 사관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의 잘못을 감추기보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며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남기려고 했죠. 이건 사실 당시의 정치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왕과 백성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영국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발전을 이뤄온 나라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단지 과거의 기록을 남긴 것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발전해 나갔다는 점에 대해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 기반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중국인 학생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나라와 명나라, 원나라 같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 당시 한국은 중국의 정치체계와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실록 같은 기록을 남길 때도 중국의 전통적인 기록 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요. 라고 중국인 학생이 말했습니다. 청나라나 명나라, 원나라 같은 대제국들은 그 당시 정치체계와 사회구조가 매우 발전했고 그들만의 중앙집권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한국이 그런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발전은 사실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집권 국가로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자랑하며 정치 체계도 뛰어났고 그들은 실제로 많은 혁신을 이루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중국은 오랜 역사와 뛰어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국이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중국의 덕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독립적인 정치체계를 구축했어요. 영국인 친구도 말을 보탰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은 그만큼 독창적이고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한국은 이미 고대부터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루었고 조선 왕조실록 같은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만 할 수는 없죠.
중국인 학생은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한국은 그 자체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고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왕조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점에서 우리는 한국을 매우 특별한 나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업이 계속되면서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나라는 사실 중국이 아니라 몽골의 역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나라의 창건자는 칭기즈칸의 후손인 쿠빌라이 칸이고 그들의 정치적 체계는 몽골 중심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와는 구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인 학생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고 중원을 지배했잖아요. 그 이후 원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들은 결국 중국의 역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몽골이든 한국이든 그 모든 나라들은 사실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기원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국인 친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몽골 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의 역사에 온전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죠. 또한 한국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문화와 정치 체계를 유지해 왔어요. 저는 중국인 학생이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지만 그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정치, 체계는 몽골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몽골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제국이었고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를 운영했죠. 중국이란 나라는 원나라의 지배 후에도 여전히 그 자체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잠시 생각한 뒤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몽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기원은 결국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둘 다 중국 역사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국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국은 5천년의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 독립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체제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을 이룬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토론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독립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지적처럼 원나라와 중국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며 한국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 역사는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점이 있어요. 한국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외부의 영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부터 이미 한국은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했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도 각 나라는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체제들은 중앙집권적이었죠. 신라는 특히 중앙집권 체제를 잘 정비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어요. 그 이후에도 고려와 조선은 물론 각각의 왕조에서 정치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영국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점이 정말 흥미롭죠.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과 고유한 문화, 정치 체제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 발전은 다른 나라들처럼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설명될 수 없어요. 한국의 사회 발전은 그 자체의 역사적 현실과 정체성에서 나온 결과죠. 저는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도입해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조선 왕조는 정조와 같은 개혁적인 왕을 통해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키면서도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고, 사관이라는 기록을 맡은 사람들은 국가의 진실을 후세에 전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죠. 이는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받기보다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적 역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왕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중요한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철저한 기록과 실록 문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는 한국 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자부심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인 학생이 조용히 듣고 있던 중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발전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그 관계가 한국의 발전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성숙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했죠. 한국은 많은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 결과 지금의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한국의 발전은 그 자체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외부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전시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도 바로 그 역사적 바탕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적, 사회적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정치체계와 그것을 뒷받침한 문화가 바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죠.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정치 역사와 사회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자부심을 키우며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현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 역사와 사회 발전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내세운 이념과 정치적 실천이 시대를 초월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는 단순히 통치의 효율성을 높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의 정치체제는 그 자체로 깊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교수님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펼쳤다는 점이에요. 유교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체계적인 이념을 제시했죠. 효, 충, 예와 같은 유교의 핵심 가치들은 그 당시 왕들과 관리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인 친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유교적 가치가 정치와 사회의 틀을 형성하고 왕은 그 철학을 실천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사실 조선 왕조는 단지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키고 그들의 도덕적 규범을 정립하는 데 큰 신경을 썼어요. 예를 들어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중시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조선은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철학과 사회적 노력들을 남겼어요.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실록들은 단지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정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당시 정치 체계의 깊이와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사관이라는 직책이에요. 사관은 단순히 기록하는 역할을 넘어서 그 당시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점에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사관의 역할은 왕조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변화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했어요. 맞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이런 깊은 역사적 기록은 단순히 왕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사회적 문제와 혁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승정원 일기와 같은 기록물은 왕의 명령과 정책 실행을 상세히 담고 있어서 우리가 당시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와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철저히 기록된 역사는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과 독립적인 발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국인 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단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과 체제로 사회를 이끌어왔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자체적인 정치적 체제와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은 그 영향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영국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그 자체로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단지 외부의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왔고 그로 인해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이룬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단순히 고대나 중세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현대 한국의 발전도 그 역사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자부심 덕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정치 역사와 발전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갔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발전은 외부의 영향을 넘어서서 자국의 고유한 철학과 정치적 체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학생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발전이 사실은 중국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발전 역시 중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거짓 선동에 속지 마세요. 한국이 자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그 영향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도 그 자체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중국이 한국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한국은 그 영향을 토대로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인 친구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단지 중국의 영향만을 받아온 나라가 아니에요.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적 정치체제나 백성들을 위한 관리체계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한 것이죠. 한국은 오히려 그 자체로 고유한 정치적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정치 체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예를 들어 한자나 유교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의 발전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저는 인정하며 답했습니다. 한국이 초기에는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후 한국은 그 문화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고유한 문화와 정치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중국의 은혜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주적인 발전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국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발전은 그들의 노력과 철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중국인 학생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결국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발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몽골, 그리고 다양한 외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상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그 발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예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이 과거 중국과 많은 교류를 했지만 그로 인해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넘어서 그들의 고유한 철학과 문화 속에서 이룩된 것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중국인 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고대 역사 역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한국의 역사입니다. 고구려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발해 역시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며 문화와 기술에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과 행정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정치, 경제 중심지였고 그들의 군사력은 당시 유럽의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발해는 교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또 다른 강력한 왕국을 세웠고 당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발해는 당나라보다도 훨씬 뛰어난 군사력과 문화적 발전을 이뤘고 그 사회 구조는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고구려와 발해는 그 당시 유럽보다 훨씬 발전한 국가들이었어요. 그들의 정치 체제와 군사 전략, 문화적 발전은 유럽과 비교할 때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특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 중 하나였고 발해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영국인 친구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그 자체로 엄청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네요. 고대 한국은 유럽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국가였다는 사실에 놀라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자체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왔고 그것은 단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간단한 설명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뛰어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중국인 학생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고대 한국의 역사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교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고대 한국의 역사를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중국인 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영국인 친구는 여전히 놀라움을 표현하며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낀 자부심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숨겨진 자부심과 그 의미를 어떻게 각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나가며 저는 한동안 그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고대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인의 지혜와 의지에 대한 감동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 축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뛰어난 나라였고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